얼마나 그 달빛에 그 학교 창문을 보면 옆에 막 공동묘지가 있고 하니까 어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 뭐랄까 찬송가를 막 크게 부르면서 이제 어릴 때 외할머니는 저를 참 사랑했거든요. 우리 엄마는 나를 그렇게 구박을 했지만은 외할머니는 저를 사랑했어요. 그런 이제 엄마는 나를 사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지. 낳자마자 젖대고 나서. 그리고 엄마가 나를 이제 키운 거예요. 그 엄마도 그렇게 새벽기도를 이제 외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할머니의 교육을 받고 어린 시절을 보내놓으니까 그렇게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쯤인가 준비하면서 중등부 애들이 이제 교회 사택에 쭉 모여갖고 왜 모포 있잖아요. 그 군용 모포. 그거 쭉 깔아놓고 이제 다리를 가고 밑에 쑥쑥 집어넣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느 날. 자기 꿈을 얘기해. 그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삥 돌아 앉았는데 그 미옥이라는 아이는 이제 내 맞은편에 앉아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내 순서가 됐어요. 그럼 대신 너는 뭐가 될래? 그래요. 내가 평소에 얘기했는데 나는 목사가 될란다. 그게 내 꿈이다. 그랬더니 아직 두세 명 더 지나가야 지가 말을 차례인데 지 말 차례도 아닌데 그러면 내는 목사 사모 될란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걔가 나한테 그런 실제로 그렇게 뭐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중학교 걔가 나보다 한 살 아래야. 내가 한 2학년 나이 때쯤인데 지는 1학년이었으니까 내가 1학년 나이 때 도망갔으니까 지는 국민학교 6학년에서 그때.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또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지. 일종의 이제 러버스토리. 그러면 니캉내캉 신랑각시 되는 거 아이가? 그랬더니 농담으로 그랬더니 지가 이제 어머머머 그걸 부끄러우면서 하면서 모포 밑으로 머리를 쏙 집어넣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이제 발 씻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무슨 살이 하는 놈이. 그래갖고 이제 그냥 와놓으니까 발동꾸리 내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이불 밑에 쏙 들어가 있는데 그 해필 맞은편이 내 발밑이라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 이제 제가 딱 느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애가 내 치부를 지금 내 제일 더러운 발냄새를 맡더니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끝났구나 이제. 그 생각 절망이라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발을 빼자니 발이 막 10명 정도 발이 있으니까 어느 놈 발에서 냄새가 나는지 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참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지. 뭐 꼼짝도 뭐 얼어갖고 있었지. 그랬더니 모를 리가 있나요? 맞은편에 있으니 딱 들어야 내 발을 이렇게 딱 꼬집으면서 네 발 앉아있듯이지. 그러면서 쏙 이렇게 모포를 긋고 머리를 쏙 내밀면서 이래요. 향기 좋다. 나는 아이고 냄새나네 이럴 줄 알았는데 향기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갖고 이제 내가 이제 역전이 됐잖아. 그 사택에서 나와갖고 교회 이제 안에 뭐 난로피 하는 데로 이제 장작 난로피 옆으로 가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부끄러워 도망가 버렸어. 거기 가서 혼자 있었더니 좀 있으니까 걔가 살짝 나와갖고 내한테 왔어. 와갖고 어린 마음에 그 국민학교 6학년짜리 하는 말이 그래요. 시가 니 저 발냄새 난다고 부끄러워하지. 그거 안 그럴 필요 없다. 어른들이 하는 데 아니나 건강한 사람들이 발냄새가 많이 난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네가 있나 부끄러워한 게 아니고 참 네가 이렇게 남의 집에 어렵게 살면서도 늘 웃으면서 밝게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이제 그렇게 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어린 마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나는 나보다 한 살 어리지만은 저는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놓으니까 좀 철이 좀 빨리 좀 드는 편이니까 원래는 여자애들 조금 철이 먼저 들다 하지만은 이제 나는 이제 걔가 한 살 아래니까 한참 아래로 이제 보이거든. 근데 얘가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쁘기도 하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격려를 받고 이제 다시 사택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또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은요 동네 이제 가운데 둘이 같이 걸어가게 됐어. 어른들이 있잖아요. 시골의 어른들 앞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다니면 좀 옛날에는 좀 부끄럽고 막 그랬잖아요. 그 내가 야 미호가 니 좀 떨어져 갖고 동네 지나갈 때 좀 떨어져 갖고 저만큼 떨어져서 가자.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은 내 손을 딱 붙잡더니 뭐라카노 걔 안타 막 이러나. 그러면서 지가 용감하게 내 손을 딱 붙잡고 동네 할아버지들 뭐 앉아있는데 뭐 그냥 착착 지나가 버린 거야. 아니 나는 부끄러워하고 얼굴 빨개는데 아니 지지바가 그냥 용감하게 그냥 딱 그래버리니까 아 참 야 얘가 또 이런 면도 있으면 맹랑했거든 걔가.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여러 가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걔가 중학교를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좀 경계에 가고 집 나가가지고 저 백리 200리 바깥에 있는 경남 거창이 내 고향인데 그 너무 집에 머슴살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를 못 다니까 아닙니까 이제 왔으니까 그 걔가 중학교를 들어가는 거야. 갔다 오더니 뭐 영어를 또 쌀라쌀라 했어. 나도 아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때는 얼핏 생각되는 거야.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아 제가 목사 사모 된다 해서 나는 목사 되면은 둘이 이제 아 장래 내 색식감으로 딱 마음속으로 이제 점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중학교를 가니까 아차 싶은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또 못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저하고 우리가 사이가 좋겠다 연락하면은 안 맞겠는데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뭐냐 강의록 있잖아. 강의록 책이 있었어 옛날에. 혼자 독학하는 거. 그 책을 이제 구해가지고 막 공부를 나름대로 하려고 막 열심히 좀 해봤어요. 근데 밤에 되면 이제 그 새끼도 꼬아야 되고 막 가마니도 짜고 막 가마니 짜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 가마니도 짜고 새끼도 꼬고 낮에는 뭐 나무로 댕기고 뭐 농사 짓고 애 또 어부다 그 집 주인 뭐 아들 애들이 있으면 어부 키워야 되고 이런 연장 공부할 시간도 없지만은 해봤자 머리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아 이래갖고 이게 되겠나 싶은데 걔는 이제 중학교 한 2학년쯤 이제 올라갈 때가 되니까 점점 이제 실력도 좋아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야. 이러다가 쟤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집에를 가서 내가 다시 복학을 해야 되겠다. 중학교 1학년 다니다 뛰어나와버렸거든. 근데 집에는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경기가 밉다고 그냥 휴학을 했으면 됐긴데 아 그냥 밉다고 자퇴를 시키버린 거야. 그런데 이 자퇴시킨 사람은 또 복학하려니까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뭐 교육청에 가서 뭐 허가를 받아 어쩌고 골치 아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참 교육청에 쫓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다시 좀 복학 좀 하려 그런다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이걸 좀 원하는 거야. 그 당시에 뭐 우리 아버지 막 시골에 가난뱅이 중에 가난한데 아버지도 남의 집에 뭐 품앗이하고 그럴 파인데 무슨 돈 주고 뭐 그러는데 아 미워갖고 자퇴시킨 사람이 돈까지 뭐 뇌물까지 줘가면서 무슨 그건 안 되니까 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니까 고마 직장인을 댕기라. 나는 지금 목사가 돼야 돼. 저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나보고 직장 다니라니. 나는 꿈이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다 또 취직을 시키냐면 저 경북 화원 대구 화원의 그 직조 공장에 이제 할아버지가 그 친척 할아버지가 공장장이라 그거다 또 취직을 시키죠 그런 게라. 그 나는 이제 꿈은 이쪽으로 있는데 그 공돌이나 하라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겠습니까? 그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또 집으로 왔지. 못하겠다. 난 공부하려고 안 돼. 너 돈이나 벌어. 그게 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 그 다음에 또 뭐 직조 공장이 말고 이제 염색 공장에 또 취직시키죠. 그래서 또 도망가 버렸어. 조금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가방 공장에 또 취직을 시켜줘. 서울에다가. 그 다음에 또 못하겠다고. 나 공부해야 된다고. 그 서울에 공부하고 싶어도요. 내가 먹고 잘 데가 없잖아. 당장.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뭐 가방 007 가방 공장에 취직시켜 주더니 부산 시골로 다시 내려갔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이제 나를 좀 잘 봐갖고 어릴 때는 이 어학을 좀 좋아했거든. 학교 다닐 때. 나보고 정대시 좀 아깝다. 저 머리가 아깝다면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당장 서울 가면 먹고 잘 데가 없으니까 뭐 야당 고등공민학교는 공짜로 다닌다 하지만은 먹고 잘 때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자기 친척 처남이 저 서울 구이동에서 가축병원을 한대요. 그 가축병원에 거기 가서 개나 좀 돌봐주면서 의사 그 보존하면서 하면은 뭐 숙식 해결을 해주고 뭐 좀 얼마 좀 끼다 월급이라고 거기 가 있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거기 가면 공부는 할 수 있겠더라고. 그 한 달에 월급 얼마 월급이라 할 것도 없지. 2만원 먹고 자고 이제 2만원이야. 그 이제 그 있으면서 학교는 이제 그 구이동에 있는 고등공민학교 이제 공짜예요. 거기를 이제 갔어요. 그동안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또 했는데 아니 가서 보니까요 선생님이란 사람들이 다 대학생들이고 그 뭐야 봉사활동 하는 애들이 와서 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차하마냥 수업 맞으면 금방 없어져 버려. 그 선생님 또 새로 구하려면 또 한참 또 걸려. 한 달 있다 새로 선생님 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의 실력이 어디만지 모르니까 또 처음부터 또 리바이벌 해. 거의 맨날 선생 한 서너 번 바뀌어버리는 게 연장맞을 6개월이 지나가도 맨날 앞에서 진도가 안 나가. 나는 지금 공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진도가 안 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속이 터져 죽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내 친구 한 놈이 학원으로 날라가 검정고시 전문 학원으로 가버렸어요. 그 걔를 만났는데 학원에 가니까 그렇게 잘 가르쳐준대. 머리 쏙쏙 들어오고 그냥 너무 전문적으로 잘 가르쳐준다는 거야. 그래 야 얼만데 그랬더니 한 달에 18,000원이래 그 당시 학원비가.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만원 받아갖고 그죠? 18,000원 주고 가려면은 그 보통 만 갖고는 못 간다 아닙니까? 뭐 회수급비도 안 나오는데 안 남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내 공부하러 왔으니까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좋다. 니 딸 친구 따라 강남 가자. 그래 그 고려학원 그때 당시에 종로 종각에 있었어. 종로 일가에. 그래 가서 이제 가니까 진짜 아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 가르쳐줘요. 나 신설동으로 이제 옮겼죠. 근데요 내가 이제 공부를 이제 이 중학교 과정을 벌써 뭐 진짜 학교도 좀 다녔고 또는 혼자 또 강의를 또 조금 했고 이래저래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 과정을 뭐 벌써 3번 정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지. 그래 한 120명 됐는데 이제 거기서 한 1, 2등을 했어요.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래 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진화론을 만났어. 학교에서 딱 교과서예요. 진화론이 하나님이 없고 원숭이가 인간이 돼서 됐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이 진짜면은 진짜 과학이라면은 내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사기치기 위해서 사기꾼 되기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신학교 갈 일이 있냐. 이 쎄빠지게 공부 한 달로 전 월급 다 바쳐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진화론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좀 조사를 내 입장에서는 해봐야 차라리 목사가 아니면은 진로를 뭐 변호사나 그 당시에 내 생각할 수 있던 건 외교관이나 내 영어 같은 좋아하니까 외교관이나 뭐 그런 쪽으로 진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축병원에서 이제 책을 이제 열심히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과학이란 말인가 하고 보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아메바가 아메바가 아니라 아미노산이 20가지가 모여갖고 뭐 단세포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결합해갖고 단세포 생물이 되고 단세포 생물이 되고 돼서 또 다세포 생물을 분화했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전부 다 일 것이다. 추측밖에 없고 이다가 하나도 없어. 초장부터 전부 다 일 것이다. 야.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린 뭐 불과 10대 그때는 18살 때여서
18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동안은 이제 한 3년 동안 공장 공돌이 생활하다가 이제 가축병원에 나와서 공부를 18살 남들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 나면 이제 중학교를 다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책을 다 뒤져봐도 전부 다 일 것이다 뿐이야. 아니 다른 거는 몰라도 최소한도 이다라고 해야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과학이라면 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줘야지 가설밖에 안 되는 추측만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과학이라고 우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과정이 저학년이니까 아마도 고학년에 올라가면 고등학교 과정을 가면은 뭔가 좀 이다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구이동에서 그 능동에 그 친구 하나를 사귀었는데 전병환이라고 친구가 있었는데 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단 말이야. 야 너 책 좀 빌려줘봐. 그 중학교 아무리 나이는 뭐 같아도 책을 고등학교 책을 안 배운 걸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생물 교과서하고 쭉 갖다 놓고 이제 나는 뭘 봤냐면 딴 건 모르고 언제 이다가 나오는가 이것만 본 거야. 이제 그거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다. 싹 뒤져봤어. 그냥 고등학교 책을 그냥 아무리 봐도 고등학교 책 똑같아. 일 것이로 끝나. 근데 드디어 이제 찾던 게 나왔어요. 이다가 나왔어.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그러나 앞에 다 일 것이다 나오다가 원숭이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나 원숭이까지는 일 것이다야. 근데 그러나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인간으로 된 것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여지가 없는 틀림없는 과학적 사실이다. 딱 나오는 거야. 와 드디어 이다가 나왔으니 이제 반가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문장을 보니까 내 책을 보던 책을 땅만 떼기를 던져버렸어요. 이 쓰레기 같은 이런 책을 갖다 과학이라고 지금 나한테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이걸 과학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이 사기 아니야 사기. 아니 아직 1층 내 그때 요대로 말했어요. 시방 내 경산도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시방 1층도 짓기도 전에 뭐 2층부터 짓는다고. 요런 사기가 어디 있어. 앞에가 다 일 것인데 어때 뒤에가 이다가 나올 수가 있나. 차라리 일 것이다 하다가 그러나 원숭이가 인간으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차라리 했더라면 내가 납득이 어느 정도 또 일 것이다 해서 가설에서 가설이 나왔으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저 앞에는 가설인데 마지막 결론은 이다가 나왔어. 요거는 순전히 그 교과서를 편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적 신념이나 그런 것이 결합돼 가지고 하나의 그 종교적 사상일 뿐이지 이거는 과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어린 마음에 더 이상 이제 조사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책을 있잖아요 막박 찢어가지고 막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던가 뭐 화로에다 태워버리고 싶더라고요 심정이. 그러나 남의 책이잖아. 내 친구 책이기 때문에 갖다 주면서 아 잘 봤다 하면서 뭐 더 이상 이제 고민 안 했어요. 어쨌든 그 고민을 하는 기간이 상당히 한두 달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성적이 평균점이 보통 제가 한 92점, 90점 이상 나왔는데 그 1등 아니면 2등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제 한 10점이 떨어져 평균점 80점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름이 또 재밌어. 이바라 선생님이야. 나보고 정대식이 너 일어나 봐라. 왜요? 니 요새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예, 뭐 고민 있냐? 예, 뭐 이런 고민 좀 했습니다.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래? 너 검정고시 떨어질까봐 좀 걱정되나? 예, 걱정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위로해 준답시고 선생님 하는 말이 내가 이 전문 그 고려학원이거든요. 그 전국에서 검정고시는 최고 명문 학원이니까 내가 전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 전문가로서 내가 말하는데 네 실력이면은 지금 바로 그냥 가서 쳐도 검정고시 정도는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으니까 내가 보장한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그것도 조금 이제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속으로 좀 걱정했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실제로 시험을 쳤어요. 근데 내가 평균점이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잖아요. 근데 86.4라는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합격 딱 가니까 합격 이름에 딱 붙어 있더라고. 그래 이제
검정고시 떨어진 애들도 많고. 근데 합격한 아들끼리 이제 포장마차에 모여갖고 이제 맥주 한잔 건배하면서 이제 서로 축배를 들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파티를 하고 있어요. 축하 파티를. 그런 거 있는데 친구 한 놈이 쑥 늦게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요. 야, 우리 고려학원에서 전국 수석이 나왔대. 누군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는데 나 지금은 내 기억을 못 하는데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보니까 나하고 늘 1등 2등 하던 그 여자 이름이 나오는 거야. 아니 지금 막 기분 좋아갖고 막 착해도 기분 좋게 막 축배를 들고 있는데 그 소리 딱 듣자마자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 사장님 입장에서 들었으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기분 우리 학원에서 1등 나왔으니까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뒤통수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 들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선생님이 그때 나한테 격려를 할 때 한마디만 좀 더 줬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너는 그러니까 네가 우리 반에서 사실 우리 그때 고려학원 대A반이었는데 그때 최고 반 중에서 특화되어 있는 공부 잘하는 반이었거든요. 또 우리 반에서 1등 2등을 하면은 우리 학원에서 1, 2등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고 우리 전국에서 수석이 우리 학원에서 매년 거의 다 나오니까 너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해가지고 수석을 한번 바라볼만 하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렇게 격려를 했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이 막 원통한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사실 그 진화론 때문에 그 고민하는 그 사이에 그 진도가 그만 10점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 다시 만회할 수도 있었거든. 한 2달 동안. 근데 그 말만 들었다면 내가 목표가 좀 달라졌을 건데 그냥 나는 뭐 수석이라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막 서울대학교 막 가면 그 목표만 그냥 갖고 있었지.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뒤통수 한번 얻어맞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합격이 나발이 지랄이고 막 다 때려치워버리냐. 에이 그냥 충격받아 가축병원도 그만두고 있잖아요. 부산으로 그냥 기어 내려가 버렸어요. 아예 그냥 또 내려간다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팔이 하면서 부산의 그 서면에서 옛날에 보면 혹시 아시는가 몰라 주간 독서라고 하는 좀 수준이 높은 주간지가 있었어요. 그거 한 개 500원 했는데 그놈을 이제 판매하면서 이제 야간으로 이제 보수한 부일학원을 다녔어요. 그것은 또 내가 실장으로 이제 있었는데 하여튼 신문을 파는 데 아니십니까? 네, 참 온갖 거 다 해봤어요.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먼저 한 애들이 또 시범을 보여주다 다방에를 들어갔는 데 있잖아요. 신문을 옆으로 딱 끼고 가서 이러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예, 뭐 크게 일부러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다 들리게 첫 사람한테 팔면은 그 다음에도 다 팔아주는데 첫 사람한테 실패하면 다른 사람도 안 팔아준다는 거야. 첫 사람한테 좀 안 팔아주면 좀 부끄럽게 할 정도로 좀 크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시범을 보여주더라고.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르바이트 학생인데 주간 독서 하나 갈아주시면 제가 뭐 학비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그럼 한번 팔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몇 개를 팔아 나왔어. 야 너도 한번 해봐. 근데 저도 이제 연습한 대로 본대로 이제 하긴 해봤는데 처음이니까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지. 첫 사람 안 되니까 하나도 못 팔아서 그 복도에 나와 신문지를 끼고 이제 복도에서 거울이 큰 게 하나 있더라고. 그걸 쳐다보고 내 모습을 보니까 참 처량하게 짝이 없는 한이 없는 거야. 내가 복도에서 내가 혼자말로 야 이놈아 대시가 니 꼴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놈 목소리가 또 복도니까 울려가지고 에코가 돼갖고 다시 나한테 들리는 거야. 와 정말 눈물이 그냥 핑 나는데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신문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신문파리에서도 또 거의 뭐 랭킹 상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잘했죠. 그때 교련복을 이제 입고 고등학교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가 대검 이제 공부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미호계라는 애는 이제 벌써 고등학교 경북여상 3학년이 됐고 나는 검정고시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상태니까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알아갖고
경북여상 3학년이라는 건 사실만 알고 이름밖에 몰라. 근데 일부러 대구까지 이제 그 신문도 팔 겸 가서 출장 가서 그의 얼굴도 한번 볼 겸 찾아갔지. 학교 이름 알고 대문으로 정문 앞에 딱 가갖고 김미옥이 아냐고 물으니까 김미옥이가 둘이래. 3학년이라고 얘기하니까 안 돼. 근데 둘인데 어느 김미옥이냐고 그래서요. 얘기했더니 그 교회댕이네 말 아니냐. 맞다. 그래 나중에 딱 데리고 나온 데 있잖아요. 몇 년 만에 봤잖아. 어릴 때는 나하고 키가 비슷했는데 허리가 좀 작잖아. 아무리 여자애는 더 작아 보이고 그러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게 보고 싶었지. 그동안 펜팔만 했거든. 편지만 했는데 편지 속에서 얘가 또 뭐라 했냐면은 이랬어요. 내가 이제 옛날에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니캉 내캉 나는 너를 그렇게 장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니까 지가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또 눈이 넓어진다 아닙니까? 그 옛날에 했던 어릴 때 철없을 때 했던 말은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시가 내가 사실은 너를 친구로서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친구, 최고로 좋은 친구로 생각하면 맞다. 그러나 결혼 상대로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러나 네가 그런 생각을 해주면 참 고마운데 고맙고 나도 너를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안 잊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늘 자랑을 한다. 나를 왜 최고로 남자와 여자가 과연 친구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애인이 아니고. 그때 자기는 자신있게 남녀도 얼마든지 친구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친구들은 그거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가니까 그렇게 자기는 얘기했던 편지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인생이라는 게 말이야 이제 정말 항해와 같은 것인데 넓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 같은 건데 파도도 없고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바다를 항해를 한다면은 어떤 성취감이나 그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그와 달리 정말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아가면서도 늘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로 멋있다. 그래서 나는 최고의 정말 친구들한테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이제 멋지게 비유를 해가면서 하지만 이제 결혼 상대는 아직까지 자기가 결심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이제 실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다면은 어차피 결혼 상대가 아니라면은 뭔가 더 사귀든지 말든지 뭔가 결판을 좀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싶더라고. 그래서 아니 되려면 일찌감치 포기해야지 하고 내가 이제 대구를 찾아간 목적이 이제 그걸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교할 때인가 오후 한 서너 시쯤 만나갖고 그 달성공원에를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얘기를 이제 쭉 하다가 걔 이제 마음을 그런 얘기를 들었어. 또 확인을 했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만 만나자. 더 이상 내가 내 꿈이 사라졌다면은 굳이 네가 내 그 신부과 뭐랄까 나의 그 배필이 안 된다면은 나도 포기하겠다. 여기서 이제 끝내자 우리의 관계. 딱 그래버렸어요. 내가 그냥 과감하게. 마음은 전혀 아니죠 사실은. 그러면 나는 이제 속으로 야 그거는 아니다 하면서 붙잡을 줄 알았거든. 사람 말이라는 게 한 뱉어놓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잘 헤어지자 그랬겠어요? 이러더라고. 갑자기 그 말 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식인 입에서 차마 그 소리가 나올 줄 꿈에도 생각 안 했다면서 막 스럽게 우는 거야. 나는 너를 얼마나 좋은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이 뭐 잘못된 거냐.
내가 친구들한테 남자 여자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 주장이 잘못된 거냐? 난 너를 믿었는데 그렇게 나를 실망해. 오히려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 한참 둘이서 울었어요. 나도 야 그러면 다시 만나서 속으로는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한번 뱉어놓으니까 그때 내가 말이란 건 한 번 뱉으면 끝이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사진 기사가 옛날에는 그 사진 찍어주는 기사가 공원에 있었거든. 미호가 내려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는 거는 운명인갑다. 그럼 왜 그러더라고요. 내가 있나 늑한 앞으로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은 내 심정이 어떨까 하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내가 시를 하나 산문시를 하나 찍은 게 있는데 그 시의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이 헤어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그 일치를 한다. 그러니까 그 시가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대. 그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그 긴 산문시는 다 기억을 하니 다 애워줬거든. 그 대가리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 가을 그때 가을 10월 달이었거든. 가을 낙엽이 한입 두입 발 아래 흩어질 때 옛님께서 가신 길이 그리워지네. 청초하던 그 얼굴이 그 입술은 시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뭐 그런 그 분위기가 말이야. 노을 석양에 노을이 지고 하는데 그때 또 석양에 노을이 졌단 말이야. 가을 낙엽도 지고 그 내용이 거의 일치를 하는 거야. 들어보던 지도 참 신기하대. 그래 우리는 정말 헤어지는 게 운명인가 봐. 이 시 내용하고 이게 몇 년 전에 내가 늑항 헤어지면 내 심정이 어떨까 그걸 미리 생각해 갖고 지은 건데 자기도 신기하대. 그래 우리 솔직히 서로 싫어서 헤어지는 건 아니니까 영원히 난 널 잊고 싶지는 않다. 나도 널 좋은 친구로서 영원히 기억하겠다. 자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념사진을 한번 찍어 놓을래? 그랬더니 좋다고 오케이 하더라고. 근데 공원에 그 기사 보고 사진 찍어 달라 그래가지고 찍어서 지가 이제 마지막 편지와 함께 부산으로 이제 그 지 사진하고 보내줬어요. 그 사진을 내가 막 보물단 우리 나를 켜주신 외할머니 사진하고 2장을 아주 보석처럼 내 품 안에 항상 안고 다녔거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결국은 몇 년 후에 잊어버렸는데 진짜 가슴이 뻥 뚫어진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우리 집에서 제가 부산에서도 우리 엄마가요 얼마나 저를 구박을 하는지 제가 이제 신문팔이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랄 때가 있거든. 책을 사야 되는데 당장 한 5,000원이 필요해. 근데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돈 좀 주십시오 그 말을 못하니까 어머니 저 5,000원만 빌려주시면 내가 신문 팔아갖고 갚아 드릴게요 그랬더니 내가 돈이 어디 있나 딱 잘라버리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끝났으면 되는데요. 조금만 있다가 우리 여동생이 와갖고 엄마 나 크레파스 사야 되는데 파스텔 사야 되는데 돈 3,000원만 더 그러니까 그래 내 보는 앞에서 금방 없다는 사람이 보니까 돈도 있어 3,000원 딱 꺼내주는 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내가 없는데도 아니고. 근데 그 앞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비누 있잖아요. 참이 너무 길어서 나는 세수비누 집에서 세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빨래비누에 맨날 세수했어. 왜? 세수비누는 이제 돈 많이 들어 아낀다 돈 아낀다 엄마가 안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옛날에 그 뭐 지미 카터 누구 왔다가 하고 나서 그 조깅 붐이 한번 일어났단 말이야. 그때 내가 이제 광안리 해변가로 생전 안 하던 새벽 조깅을 갔다가 왔는데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서 미처 그 이제 비누를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얼른 치우는데 치우기 전에 내가 들어갔던가 봐. 보니까 세수비누가 있어. 그러면 세수비누 뭐 이제 세수를 하고 향기도 좋고 좋더라고. 뻣뻣한 빨래비누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 내가 아버지가 이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거든. 아버지 세수를 무슨 비누로 해요? 임마 아저씨 뭐 세수비누로 하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이러는 거야. 그래요. 나 마음으로 이제 묻어둔 거야. 엄마한테 감히 반박도 못하고. 우리 엄마가 그러고 보니까 치약도 이렇게 짝짝 입에 거품 날 정도로 하면 누구네끼리 모른다면서 구박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샴푸는 아예 구경도 못하고.
딱 숨가놓고 자기들끼리 쓰는 거야. 근데 세수비는까지 그렇게 할 줄은 몰랐거든. 그때 처음 하는 거야. 근데 속에 감정이 있지만은 감히 엄마한테 대들 엄두를 못 내고 속으로 이제 가슴에 묻어놓은 거야. 엄마가 저렇게까지 고백하는구나. 근데 속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책 5,000원 빌려달라 했더니 없다고 딱 그런데 동생이 오니까 딱 주는 거야. 근데 내가 대놓고 했잖아. 어머니,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어머니 같은 뱃속에서 난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차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18살 되니까 조금 이제 머리가 컸으니 엄마한테 이제 따졌지. 처음으로 따졌어요. 감정이 그동안 평생 동안 가슴을 묻어두던 터진 거야. 너무 약을 오니까. 딱 터뜨렸는데 얼마 지금 남았죠? 지금요? 몇 분 정도 시간. 한 20분 정도. 아, 그래, 시간 충분할. 그래갖고 제가 있잖아요. 따졌더니 어머니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할게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미워하느냐면은 그래, 동생한테 지금 제가 국민학교도 안 다니는 유치원생 파스텔 사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국어 교과 참고서 살라고 돈이 모자라 좀 그것도 빌려달라는 건데 내가 갚아준다고 하는데 이게 고등학생 참고서가 더 중요합니까? 내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냐면 니를 주지 개를 주지 뭐 이러는 거야. 와, 진짜 너무 심한 거야. 그래 내가 에이, 내가 그때 처음으로 내 입에서 욕이 나왔어. 님이 막 이러면서 그 엄마가 옛날에 그 아버지가 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서 나한테 사줬던 그 호마이크로 된 책상이 있었어. 책상 위에 이제 바닷가에서 주스던 수석이 뭐 사람 머리통만한 돌이 하나 있었거든. 그 돌멩이 내 책상을 내리 찍어버렸어. 얘네 지김이 공부고 나발에 다 때려치고 내 인생 종쳐버린다 오늘 내가. 그러면서 막 구멍이 나는 거야. 그 막 붕 날라가고 책상 위에 올라서 타버린 찍어 눌렀더니 발로 차버렸더니 책상에 두동강이 쫙 나버리더라고. 그 책꽂이를 막 방바닥에다 다 던져버리고 공부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이제 올라서 다 인생 종쳐버렸다. 내 집 다 불사질로 채워버리겠다. 그러면서 생전 한번 반박 한 번 안 하던 내가 드디어 이제 평생 서름 받더니 한 마리 터져버리냐. 비누도 숨가놓고 그렇게 쓰고 그게 엄마가 하는 일이냐 하면서 이제 막 다 터져버리냐. 그러니까 뭐 내가요 내 책상 부시고 할 때는 너 공부하기 싫으면 쳐라 뭐 이런 식으로 니꺼 니 부수는데 뭐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부엌에서 들어올 생각도 안 해요. 그러더니 걸상을 딱 들고 막 그 나무집 전세집 사는데 돌아가면 유리창이 나무로 된 유리창 있잖아요. 박살을 내버려서 막 돌아가면 다 부셔버렸어. 그냥 막 와장창 막 우지껏 뚝딱 다 부서지니까 우리 엄마가 날 죽이겠다고 시칼을 들고 쫓아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때는요 내 눈이 와 나도 돌아보는 거야. 우리 엄마가 엄마를 보이지가 않아. 짐승보다도 못하게 보여. 그래서 막 엄마가 그 칼 갖고 들어오는데 엄마 키도 좀만해요. 근데 뭐 그때는 뭐 그런 걸 떠나서 힘으로는 나한테 안 되지, 그죠? 그거는 내가 칼을 빼뜨려 갖고 저 창밖에다 집어 던져버렸어. 그냥 던져버렸더니 이빨로 갖고 내 왼쪽 허벅다리를 물어갖고 허벅다리가 막 개한테 물린 것보다 더 많이 아파요. 그게 한 흉터가 한 1년 넘게 갔어요. 그만큼 세게 물어버렸어. 우와, 그때 내가요 이거 나라 그러면서 막 흔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깨를. 그러면서 엄마 목을 갖다 막 고의인지 뭐 실수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내가 처음으로 엄마 모가지를 이걸로 쳐버렸어. 그때 엄마 또 죽는다고 또 누워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내 풀에 이제 막 고함지르라고 뭐 목이 다 쉬어갖고 집을 뛰쳐나가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 나가버렸죠. 나가서 이제 잘 데가 없으니 교회 새벽기도 하는데 그 이제 새벽기도 하는 척 하고 들어가서 이따가 학원에서 실장이라 했잖아. 그 고려 실장이었는데 또 공부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가방도 없이 책도 없이 빈손으로 갔더니 우리 부실장이 이제 내 이름도 안 까먹어. 김정자 부실장이 와갖고 아이고 실장님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안 좋아 보인다면서 빵하고 우유를 딱 사다 주더라고. 그거 먹고 이틀 동안은 이틀 동안인가 하여튼 하루 이틀 있다가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아버지가 내 집을 이제 나오려고 이제 완전히 나오려고 이제 마음 먹었죠.
그 집에 나오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자초지종을 좀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나오려고 그랬거든.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퇴근해갖고요 와보니까 뭐 엄마도 푸주간에 일하는데 가고 없고 여동생들도 다 거기 갔는데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빈집에 창문만 다 부셔져 있는 집에 더 앉아갖고 코를 빼고 앉았는 거야. 거기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했더니 어쨌든 심판이고 하길래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쫙 얘기를 했죠. 했더니 아버지가 되게 혼낼 줄 알았거든. 나는 막 빠따 때리면 맞을 각오하고 들어갔거든. 근데 아버지 입에서 첫마디가 그러더라고. 어이구 내시가 내가 10년 먹은 체정이 다 내려가는 것 같다. 속이 시원하다. 어이 너한테도 이렇게 남자다운 이런 모습이 있었네. 이야 그동안에 내가 있나 너 엄마하고 너하고 거기 싸울 때 보면은 너 엄마 편을 들 거는 들 게 없고 네 편을 들자니 역성든다고 부부싸움보다 더 큰 싸움 되겠고 아버지도 성격이 너무 또 유해갖고 엄마한테 꽉 쥐갖고 살거든.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쏘가리만 끙끙하고 왔는데 와 이거 너한테도 남자다운 이런 모습이 있었네. 잘했다. 아주 심정은 체정이 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저까지 뭐 유리창 저거야 뭐 까지 뭐 갈만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딸 좋아하는 딸내미하고 저 엄마하고 살아라 하고 난 니가 살고 할 테니까 둘이 이혼을 하기로 내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다 허락을 받았대. 받았으니까 그 다음날 와서 그래요. 그 다음날 와서 그래 이 말을 한 거야. 내가 너랑 그만 둘이 같이 살자. 저 딸내미 좋아하는 거 저들끼리 살아라 하고 나 이혼할게. 네 허락만 이제 하면 된다. 할머니 허락도 다 받았다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내 여동생이 둘인데요. 나하고 하나는 7살 차이 하나는 15살 차이란 말이야. 막내는. 나는 어릴 때부터 집 나와갖고 뭐 참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은 내 여동생들만큼 더 고생하는 걸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근데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아무리 내가 부르자식이라도 그렇지 엄마 아버지 이혼하는 걸 어찌게 내가 이대 독자인데 아들이 된 입장에서 그걸 허락한단 말입니까? 그걸 묻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문제지 나한테 물을 문제는 아니다. 나는 속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그런 말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솔직한 얘기로 내 여동생들 엄마 하나 없고 아버지 없는 편모나 편모 밑에서 자라면서 서러움 받고 살 걸 생각하니까 나는 절대 엄마 아버지 이혼하는 거 허락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어차피 집시처럼 어릴 때부터 고아처럼 살았으니까 내가 차라리 집을 나갈 테니까 나 한 사람만 없어지면은 이 집에 평화가 올 테니까 제가 차라리 고생이 되더라도 다시 또 집을 나가서 서울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차비나 좀 어째 좀 해주이소. 열차편 하나 끊어주이소.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차비는 아지한테가 좀 어쩌면 구해볼 테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나가걸랑 절대 이제는 집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집이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가서 성공하거라. 가서 오지 말고 혹시 아버지 보고 싶으면은 부산 오면은 아재 집에 와서 연락만 하면 기별을 하면 내가 갈게. 그래 이제 이게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서 또 이제 신문 배달하고 조선일보 신문 배달하고 하면서 또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쭉 이제 거치죠. 하여튼 그래서 다시 또 가축병원에 또 나중에 갔어요.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참 그 과정이 이제 다 왔죠. 1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여튼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올라왔다 아닙니까? 나도 이제 정신이 이제 너무 뭐랄까 이제 피폐한 것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막 정신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요 서울 올라올 때 열차를 이제 딱 표를 끊는데 돈도 3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그게 이제 다야. 열차표 끊고 나니 돈이 뭐 만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차를 타고 열차 안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 열차 안에 식당 칸이 있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짜장면이나 하나 뭐 사물까 생각하고 가봤는데 짜장면 그때만 한 2, 3천 원 할 때인데 그 정도는 하나 먹을 여유가 되겠다 싶어서 갔거든요. 갔더니 짜장면이 안 팔어. 근데 뭐 함박구 스테이크인가 뭐 생전 처음 보는 게 있어요. 이 가격도 안 나오고 그냥 이름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밥인가 또 싶어갖고 뭐 짜장면보다 비싸봐야 뭐 좀 한 500원 더 비싸겠지만 싶어갖고 함박구 스테이크 저거 하나 줘보라고. 그래서 시켜 먹고 가만히 기다리면 처음에 뭐 서프 나오잖아요. 그래 이게 함박구 스테이크인가 보다 싶어서 생전 처음 그런 거 뭐 구경도 안 해봤거든. 그래서 서프를 먹으니까 이게 함박구 스테이크 밥도 안 되네. 그리고 좀 있어 먹고 나니까 또 그 함박구 스테이크하고 밥하고 나오더라고. 아 이거구나. 근데 양이 조금밖에 안 돼. 밥도 고양이 밥처럼 나오더라고. 옆에 딴 사람 보니까 뭐 그것도 막 고기를 남기고 하더라고. 또 아 깨끗하게 먹고 당겨야 나 아깝대. 주워와갖고도 살짝 또 몰래 가져와서 먹어버렸지. 남은 거임. 그런데 계산을 나중에 하려 보니까 그게 뭐 8,000원인가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서울역에 세복에 내렸는데 있죠. 돈이 딱 하여튼 1,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돈이 전재산이. 이야 근데 당장 갈 데도 없지. 참 큰일 났어요. 그래 이제 서울역 옆에 파출소 옆에 게시판을 보니까 숙식 제공하고 아르바이트 모집하더라고. 그럼 어쨌든 일단 당장 잠을 자야 되니까 그 전화를 하니까 그 종건당 빌딩 옆에 그거 있대요. 오래요. 가니까 숙식은 제공을 하는 게 아닌데 잠자리는 이제 해결되는 거고 수세미 고무장갑 행주 이런 거 가방에다 집어넣어 갖고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팔아오는 거야. 그래 난 또 그런 거 어느 정도면 이제 자신이 좀 있었어요. 이거 뭐 남들 하면 다 하지 난 하는 거네 못할 거 뭐 있냐 해갖고 이제 막 평창동이 어디고 막 다니면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로 이제 그 물건을 팔러 다니는데 또 잘 팔았어요. 어쨌든 이제 그래 팔다가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고 오기는 왔는데 나도 삐딱선 타버려서 그때 공부를 다시 학원을 가고 했으면 바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검정고시 합격하고 이제 대학교 가면 되는데 이놈의 새끼가 그냥 나도 정신머리가 약간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옛날에 이거 브레이크 댄스 한참 유행할 때 아닙니까? 박남정이 막 한참 유행하고 그럴 때 그때 그 같이 그 파는 친구들 또 인물이 또 좋은 놈들도 있고 그래갖고 그 놈들 또 브레이크 댄스를 또 친구들이 뭐 스파크 댄스들 KBS 뭐 다니고 그래요. 춤을 잘 춰. 그래 그 놈들하고 같이 어딜 댕기냐면은 이태원 나이트클럽 댕기면서 길 가다가 고등방에 음악만 나오면 길바닥에서 이제 이 짓을 하고 춤을 추고 이제 그 놈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거기 또 빠져갖고 공부는 뭐 생각이 좀 멀리 가버려서 좀 이따 하자 이제 이래 버린 거야. 맨날 나이트클럽 놀러 다니는 이제 그런 또 해하는 바람에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지 사실은. 결국 이제 또 이상한 쪽으로 빠져갖고 이제는 이태원을 갔는데요. 이건 또 좀 딴 얘기인데 나이트클럽은 이제 친구는 그 한 놈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후배 한 놈하고. 그러면 좀 건들건들해요. 요거는 이제 공부 얘기가 아니라 조금 좀 사이드를 옆으로 좀 빠져서 하면은 이놈이 가서 이제 나이트 갔으니까 브루스 칠까 합니까? 내가 파트너를 하나 잡아갖고 쳤어. 여자 셋이 왔더라고. 나는 둘이고 우린 둘이야. 근데 그 파트너가 나보고 자기 자리에 와서 이제 맥주를 한잔 하래요. 갔어요. 가갖고 한잔하고 이놈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와 턱 앉더니 안 그래도 이 여자들은 짝도 안 맞고 뭔가 좀 내가 뭐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는 놈인데 뭐 친구도 보니까 별 볼도 없어. 마음에 안 들어.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불만이 좀 있는 상태인데 이놈이 와서 형님 나도 술 한잔 주이소 그러면 지 맘대로 또 앞에 앉아 뿌리냐. 그 옆에 있는 내 파트너 말고 짝지들이 열이 받아버렸어. 이 지배인한테 쫓아가고 있죠.
아, 저 사람들은 좀 자기 자리로 좀 돌려보내주세요.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지배인이 일본에 이따 딱 불러갖고, 후레쉬 갖고 저 손님들 제자로 돌려보내 그랬겠지. 그러니까 지배인이 쫓아와갖고, 아, 일본에 이따가 와갖고, 손님 제자리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놈은 지가 앉을 자리가 아니니까, 얼른 맥주 한잔 마시고, 딱 가버렸어. 나는 자존심이 있잖아. 아니, 나보고 손님은 안 가십니까? 그러더라고. 난 내가 가고 싶으면 간다. 난 여기 초대받아서 온 사람, 난 말은 그래 안 했지만 초대받아서 왔고, 내가 가고 싶으면 네가 가라 한다고 가냐? 그러니까 앉아 뻗했지. 그러니까 손님은 안 돌아가세요. 한 번 더 몹소 톤이 올라가더라고. 나보고 어깨를 딱 잡아. 손님도 돌아가시죠? 딱 그러더라고. 놓고 얘기해. 못 돌아가겠다면은? 그랬더니 내 머리카락 확 잡아 앞으로 끌더라고요. 앞으로 확 끌려가면서 그냥 주먹으로 배돼지를 한번 내질렀더니 그놈이 이제 쓰러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개떼같이 뭐 웨이터볼 나비 넥타이 몇 놈들한 열댓 놈이 우르르 몰려와갖고 나를 막 집단 폭행을 하는 거야. 그 내가 그때 이제 나는 그때는 이제 제대하고 이제 왔을 때인데 뭐 물론 육방이지만은 하고 왔을 때는 겁대가리 없을 때 나도 겁이 없을 때야. 열놈이라도 겁이 안 났어요 내가. 그래갖고 막 이제 병을 깨면 일단은 열놈한테 내가 이기질 못하잖아요. 그게 도망을 가야 되니까 막 병을 깨면서 부닥닥 하면 침대 탁자 위로 막 뛰어서 그때 몸이 재빨랐거든. 몸이 55kg 56kg밖에 안 나올 때야. 밖으로 튀었어요. 1층이었거든. 1층 탱크럽 소방사 앞에 그 이태원 탱크럽이었어. 그때 지금 없더라고. 근데 밖으로 나가니까 저 가로수 옆에 이게 바람 불면 넘어지지 말라고 받쳐놓은 까꾸목 있잖아요. 거기 삼각대가 딱 있더라고. 한 개 뽑아가지고 칼각 쫓아 들어가서 웨이터 나비 넥타이 맨 놈 쫓아다니면서 막 두들겨 패면서 막 했더니 막 불 켜지고 난리 났지. 그냥 좀 있으니까 이태원 파출소 횡령하고 쫓아와서 나왔다 체포해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딱 앉아갖고 있는 데 있죠. 근데 빨리 진행할게. 딱 앉아있는데 지배인 뭐 만한 새끼가 여기 어딘지 지도세도 모르고 없어질지도 모르고 까불고 있다고 겁대가리 없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참 떠들어서 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참 떠들다가 그 파출소장이 나보고 하는 말이 젊은 친구 자네는 뭐 할 말이 없는가 그러더라고. 저 양반들 당신들 다 짜옹하고 한 식구들 아니냐. 실컷 떠들게 나눠라. 다 떨고 나면 내가 한마디 할게요. 그럼 할 말이 뭐 있는데 남의 집에 와서 기물 파괴하고 업무 방해하고 사람들 다치게 하고 그 폭행하고 그런 거 아니냐. 뭔 할 말이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요? 나는 정당하게 손님이 오락해서 갔고 앉아있는데 웨이터가 지 맘대로 가락하는데 당신 같으면은 남자가 차고 타는 남자가 가락한다고 하고 오락하면 오겠냐고. 그런데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 그래서 나는 정당방위로 한 방 때린 것 뿐이다. 근데 집단 폭행을 10명에서 달라던데 내 몽둥이 안 들고 오면 어떡하겠느냐. 나 정당방위야. 그랬더니 상황을 딱 들어보니까 이제 지배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기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아가씨들한테 이제 그 해코지하는 그런 불량배점으로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락해서 갔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웨이터 보고 그 손님들 있는가 가보고 있으면 다시 데리고 오래. 그래 다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나하고 부리수 치던 아가씨하고 3명 다 들어오면서 걔가 들어오면서 뭘 하냐면은 이 아저씨들이 뭘 잘못했는데 그래요 하면 내 편을 딱 들어버린 거야. 들어오면 파출소 입구에 그 이태원 파출소 입구에 들어오면서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그 전에 내가 뭐라 했냐면은 당신들 이거 똑바로 조사 안 하면은 똑바로 조사하라고. 안 그러면은 소장님 당신도 못 벗을지 모르고 이태원 그 지배인 보고는 장사 그만할 생각하라고. 아무 뒷배경도 없으면 내가 그렇게 딱 한마디 나와버렸거든. 이 얘들이 헷갈리는 거야. 전마 저기 무슨 뒷배경이 있나 혼란스러운 거야. 아무 백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내가 이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내 말이 맞거든. 소장이 지배인을 불러가 저 구석으로 데려가더라고. 가더니 우리 안 되겠다 싶었던가 빨리 화해하라고. 안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진다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지배인이 와갖고
아, 옆에 좀 앉아도 되겠냐? 아니, 당신은, 야, 아무나 앉으셔. 뭐, 앉는 사람 임자요. 그랬더니, 앉더라고. 그 앉기에 앉으면 하는 말이, 와, 고향이 어디냐? 왜요? 나는 고향 알아서 뭐 할라요? 나 경상도 보리문디요, 와요. 와, 젊은 사람이 참, 덩치도 크지도 않은 조그만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남자는 정말, 경상도 사람은 대단하다더니, 아저씨 보니까, 총각 보니까 참 대단하네. 여기가 어딘 줄 아냐고. 이태원역이 얼마나 겁나는 바닥인지 아냐고. 잘못하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가는데 동네가 아니냐. 그런 얘기 하길래 나도 거기 이태원 거기서 또 티파니 레스토랑에서 좀 일을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나도 여기 이 양반에 티파니 여기서 다 바닥 사람이라고 내가 그 일부 그래버렸지. 어디 있었냐. 저 해밀턴 호텔에 저 있었다고. 아, 그럼 우리 식구네 이래가면서 나보고 막 간직기는 거야. 아, 젊은 사람이 대단한 남자는 그래야 된다 하면서 아까까지만 해도 뭐 기물 파괴 영업 손실에 뭐 깜빡 콩밥을 먹여야 되는 많이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 자세가 돼갖고 나를 막 야, 남자는 사나이는 이래야 된다면서 와, 겁도 없이 진짜 대단하다고 열 몇 명을 혼자서 그렇게 이어도 다 우리 웨이터들도 내가 내다 하는 애들인데 와, 걔네들한테도 혼자 꿀리지 않고 막 했다고 그러는 거야. 막 칭찬하면서 우리 나중에 그러더라고. 내가 한 잔 살 테니까 우리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겠어? 딱 그러더라고. 그때만 해도 우리 이태원이 또 나발이었단 말이야. 거기 가서 걔들하고 뭐 안 좋게 지내봐야 좋을 것도 없잖아. 줬어. 그랬더니 가서 자기들이 그 술을 이제 맥주를 한 잔 사면서 내 안경을 잊어버려서 찾아달라 해도 못 찾아. 그래서 다음에 내 찾아놓으면은 청소도 나오면 찾아놔라. 그래 다음에 갔더니 다 왔어요. 다음에 가니까요. 웨이터들 날 보니까 막 깍듯이 손님 접대를 하는 거야.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형님 막 이래가면서 막 아주 그냥 또 대단했던 그런 또 재밌던 일도 있었어요. 그냥 그래요. 못하다 보면 옛날 생각이 또 나네. 온갖 생각이 다 나. 오면서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아프다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납니다.